안녕하세요. 일하는 개미TV의 일개미입니다. 오늘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설명드리려고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계속 기사에서 딸려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랑 비슷한 거 아닌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물론 이제 2000년대에 이제 일어난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안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최근의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시거나 또는 이제 20대 초반, 이때 뭐 초등학생, 유치원 뭐 이랬던 분들은 이제 조금 생소할 수 있죠. 모르는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하려 치면 이거 30분 가지고도 모질란 컨텐츠인데 최대한 짧게 10분 안에 끝내보도록 할게요. 리먼 브로더스 네이버에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헨리 리먼, 에마뉴엘 리먼, 메이어 리먼 삼형제가 1950년에 만든 회사다. 이 리먼 브라더스의 리먼이 사람 이름인 거죠. 결국 이 형제가 리먼 브라더스 형제, 리먼 형제들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대요. 근데 2007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2008년 파산 신청할 당시에 이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의 뒤를 이은 미국 4위의 글로벌 금융 서비스 업체였다. 이 지방에서 조그마하게 있는 그런 은행이 아닌 거죠.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회사, 진짜 큰 회사. 근데 이런 회사가 왜 망했나 보면 때는 이제 2000년 초반 또는 90년대 말로 갑니다. 그때가 어떤 시절이냐면 IT 버블 시대예요. 우리나라 닷컴 버블 일어났던 그 시대. 근데 이게 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꺼지는데 그때 정권이 교체가 되는데, 자, 2001년에 부시 행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때 9.11 테러도 일어나요. 자, 그러면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침체로 들어갔겠죠. 그러면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봤듯이 경기가 침체가 될 것 같으면은 보통 행정부는 어떻게 해요? 금리를 내리죠. 이때도 금리를 쭉쭉쭉 내립니다. 금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 경험했죠. 자, 자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이 쭉쭉쭉 오르기 시작해요. 쭉쭉쭉 오릅니다.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낮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정권 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막 영끌까지 해가면서 부동산을 샀죠. 근데 미국은 영끌할 필요도 없어요. 이 당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자산 담보 가격의 10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집이 1억이면 1억까지 대출을 해주고 2억이면 2억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집 가격이 오늘이 제일 싼데 대출을 100%를 해주는데 그것도 저금리로 해준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고민합니까? 사회죠. 지금 사회죠. 오늘 사회죠. 미국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런 수요가 계속 촉발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리죠. 쭉쭉쭉.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은행들이 어떻게 하냐면 은행들은 이 주택담보대출을 그냥 들고 있지 않죠. 이거를 증권화해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연기금이나 이렇게 좀 큰 나라의 기관들은 등급이 낮은 신용 등급이 낮은 증권을 사지 못해요. 사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등급의 증권만 사니까 이 은행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더 낮은 등급의 증권과 이 높은 등급의 증권을 섞기 시작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잘 버무려 갖고 새로운 증권을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 증권의 등급은 적당히 좋은 등급의 증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은행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제 보험회사는 나도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기가 막힌 걸 만들어냅니다. 뭐냐? 이 낮은 등급의 증권을 이 보험회사가 보증을 서줘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대출 자체는 낮은 등급인데 신용 등급이 높은 보험회사가 보증 서줬잖아요. 얘네가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준대잖아. 자, 그러면 이 증권의 등급이 어떻게 되냐? 올라가죠. 얼마만큼? 이 보험회사의 신용 등급만큼 올라갑니다. 왜? 보험회사가 갚아주기로 했으니까. 근데 보험회사는 왜 이런 짓을 했냐? 그 당시 부동산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낮은 등급의 이 대출자가 이 신용 등급이 낮으신 분들이 대출을 못 갚으면 그냥
부동산을 팔아서 갚으면 돼요. 걱정할 게 없었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물론 결론적인 얘기지만 버블은 언젠가는 꺼지잖아요. 버블은 언젠가 꺼지는데 이런 짓을 했다는 건 정말 탐욕의 끝을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뭐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정말 미국 경기가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모기지가 뭐예요? 주택담보대출이죠. 그리고 프라임은 높은 등급,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서브프라임 뭐예요? 그 프라임 등급보다 아래에 있는 등급. 결국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이 있는데 이게 정말 잘 나타낸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 당시에도 유명했어요. 자, 부동산 자산이 요만큼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증권화해서 증권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증권의 규모가 더 크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파생 상품의 규모가 원래 그 부동산의 규모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파생 상품이 생겼는데, 자, 문제는 결국에는 이 모든 파생 상품도 부동산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 경기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 위에 있는 이 파생 상품도 다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거품이라는 건 언젠가 꺼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꺼집니다. 언제? 2007년에 꺼지면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근거로 해서 만든 파생 상품이 다 부실화 되는데, 그래서 망한 게 뭐예요? 1년 뒤에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라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은행이 파산을 하죠. 그래서 미국 금융당국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파도 계속 나와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당시에는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다. 대체 어느 정도까지 부실화되는지 알 수 없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단순히 미국 금융위기로 안 끝나죠. 전 세계의 금융위기가 되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이 파생 상품으로 발생한 정말 어마무시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자산 가격 보시면 이게 기울기가 없죠. 기울기가 없습니다. 그냥 수직으로 떨어져.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사실은 실리콘밸리 뱅크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랑은 좀 결이 다릅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가 조금 안 좋다라는 소문이 터지면서 예금자들이 이제 예금을 찾으러 갔죠. 옛날 같으면은 이제 은행에 줄을 서서 이제 예금을 찾으러 갔을 텐데 요즘에는 이거 핸드폰으로 찾으러 갔대죠. 그러니까 속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예금을 찾는 속도가 어마어마한데,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 예금자들이 맡긴 돈을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은행이 장사를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기도 했고, 물론 일부는 현금으로 갖고 있지만 뭐 채권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자산을 샀죠. 그런데 일부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금을 찾으러 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팔아서 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산을 하게 됐고 미국 금융당국이 지원을 해준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 금융당국이 조사를 들어갔는데, 야, 조사 들어갔는데 이거 봤더니 파생 상품이 어쩌고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좀 심각하죠. 물론 그럴 리 없을 겁니다. 그럴 리 없을 거지만 이제 아직은 그런 일 없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랑은 다르다. 많이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결도 다르고 크게 걱정할 거 없다 라고 얘기 나오는 게 지금의 사태입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린 짧게 설명 드렸는데요. 이 설명이 지금 사태를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움이 됐고 도움이 안 됐더라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